안녕하세요. 아동발달 심리학자 유하나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고요. 또 아동발달 클리닉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 연구 주제는 사회성 발달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공감, 죄책감, 정서 조절 능력 등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이 도덕성, 사회성 발달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서 발달은 제 연구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또 제 커리어 동안 가장 많이 강의한 주제가 바로 사회정서 발달입니다. 그만큼 학문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또 현재 일하고 있는 발달센터에서 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얻는 수많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치료사들에게 자문도 하고 또 부모님들께 상담도 하면서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돕는 방법을 현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마음을 돌보는 자기 확언 카드 같이 마음을 우선 다스리고 그 결과로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 대한 관심은 이미 미국에서는 상당한 트렌드예요. 대기업에서도 각종 명상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류의 카드들도 미국에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속한 심리학계를 필두로 한 많은 연구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개입들이 행동 변화, 심지어는 뇌의 실질적인 변화까지 일으킨다는 결과를 뒷받침했기 때문인데요. 약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ADHD 아동과 성인에게도 명상 프로그램이 증상을 개선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을 들었을 때,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생겼구나.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돕는 도구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이 반가웠고요. 제가 배운 것들로 이 시대의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서 발달을 포함한 아이들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아이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여러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건데, 특히 영유아 시기에는 가족 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대개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성장 카드는 아이들이 스스로 정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표현하는 걸 경험하도록 하면서도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과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꾸준히 받는 질문은 아이와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반응해주면 좋냐는 건데요. 잘 놀아주고 잘 반응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많이 듣는 질문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를 격려하고 사랑을 줄까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좌절감이나 불편감을 느끼면 절대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당황해서 아무 대응도 못 하시거나 이걸 받아줘야 될지 말지에서부터 받아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만큼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도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꾸준히 배워야 되는데 부모님들부터 당황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 발달이 뭔지 고민하시고 아이들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또래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뛰놀 기회가 우리 부모 세대가 자랄 때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서로 부딪히고 놀면서 여러 감정을 느껴야 조절을 하고 연습할 기회가 생기는데 요즘에는 외동으로 자라는 아이들도 많고 또 또래와 어울릴 기회도 적으니까 또래 관계에서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법을 연습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부모와 맺는 정서적인 관계는 아이들의 사회 정서 발달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감정 표현을 모델로 삼고 또 부모님이 반응하고 가르치는 걸 토대로 감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요. 특히 영유아 시기에는 부모님과 탄탄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건 이 관계가 아이들이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걸 연습할 안전한 환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부모와 정서적인 교류를 잘 해야 나중에 이 관계에서 습득한 감정에 대한 지식과 표현 방법을 또래 관계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서 발달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기초 작업을 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또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도 생겨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도 급속히 발달하고요. 사회 규칙에 대해서도 익히고 행동에 적용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또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어울릴 기회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의 사회적인 반경이 넓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정서, 자기개념, 사회인식과 관련해 습득한 이러한 능력들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천해보고 적용하면서 사회성의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정서 발달은 크게 세 가지 면이 발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정서 이해, 정서 표현, 정서 조절입니다. 정서 이해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이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지 알 수 없었던 이 두루뭉실한 감정들이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린아이는 잠을 못 자서 짜증이 나는 감정, 배가 고픈 그 느낌, 몸이 힘들어서 느끼는 기분, 엄마가 멀리 떨어져서 슬프고 그리운 감정,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 울음이나 짜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럴 때 부모가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 지금 배가 고프구나, 졸려서 짜증이 나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슬프지? 이런 식으로요. 정서 표현의 관점에서는 언어적으로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건지 잘 표현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걸 적절하게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해서 인간관계도 잘 맺을 수 있고요.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정에 대한 언어적인 명명, 언어 표현이 다 자연스럽게 감정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학교 갈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은 언어를 보다 적극적인 감정 조절 전략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언어를 사용해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꾸면서 정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막연히 싫고 불편한 느낌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저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못 사서 화가 났어. 친구에게 놀자고 하고 싶은데 싫다고 할까봐 겁이 나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서적인 어휘와 표현이 발달한 아이들은 사회성에서 우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전하게 자기의 감정을 알아채고 표현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바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감정을 추스리고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부모와 정서적인 교류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잘 쌓아나가야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잘 적응하고 견딜 수 있는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정서 발달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부정응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발달 클리닉을 찾는 아이들 중에 정서 조절을 하지 못해서 또래 관계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어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버럭 화를 내고 친구를 밀친다든지 때리거나 깨문다든지 하면서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수준의 정서 표현을 해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라서, 정서 발달이 잘 안 된 아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감정,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모두를 잘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을 잘 가지게 됩니다. 긍정 확언이 긍정적인 보상회로에 관련된 뇌 부위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높인다라는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지적한 자기 확언의 한계점은 이미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 확언에서의 모습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 말을 안 믿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확언에 관한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 확언이란 건 자신의 가치나 긍정적인 측면을 표현해서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문장을 말합니다. 긍정 확언을 사용하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기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평가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아 존중감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긍정 확언을 통해서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긍정 확언을 말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마음속에서 계속 나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괜찮아 와 같은 이런 혼잣말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지향하는 바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도의 감정 조절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확언은 건강한 자아 개념 형성과 정서 조절을 도와서 나중에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겪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자기 표현에 서툴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에게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놀이치료와 같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약간 각색해서 우리 센터의 한 아이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항상 자신이 없어서 의기소침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실수를 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잘 울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친구들이 지켜보면 불안해서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특히나 좌절 상황, 실수나 뭔가를 자기 생각대로 못하는 상황일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말을 못하고 넘어가서 억울한 상황에 많이 처했거든요. 일종의 악순환에 있었던 거죠. 이 친구는 치료 시간에 자기를 표현하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치료 시간에 그런 불편한 상황을 일부러 설정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다가 불편한 상황을 선생님이 일부러 만든다던가, 그 주위에 있었던 불편했던 상황을 복귀시킨다던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본인이 뭘 느끼는지를 말로 표현하게 하고, 또 이때 자기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연습을 계속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밖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이걸 조금씩 적용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자존감도 높아지고 친구 관계도 더 좋아지면서 치료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확언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효과가 없게 돼요. 이 마음성장 카드는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도 받아들이고 잘 승화하게 해주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이를테면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야,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실패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노력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시키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아이가 되게 만드는 거죠. 단순히 좋은 말을 주문 외우듯이 공허하게 외우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좋은지에 대해서 꾸준히 암시를 해줘서 아이가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마음성장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수많은 실패 앞에서 그 실패 여부보다 최선을 다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건강한 발달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확언은 반복하면서 단순하고 공허한 긍정적인 생각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기 존재 가치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자기 조절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좋은 메시지라도 스스로 읽는 것과 주 애착 대상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읽어주는 건 다르고요. 또 스스로 말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학습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밝혀내기로는 단순히 읽는 것보다 다른 감각도 동원해서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잘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얼중얼 말하면서 외우기도 하고 필사를 하기도 하는 거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쌓는 자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언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실제로 이걸 스스로 말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건강한 정서 발달은 정서 이해, 표현, 조절 능력을 골고루 기르고 이걸 실제 대인관계에서 잘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 조절하는 법을 기르면서 내실을 잘 다져야 해요. 그리고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는 실제 다양하고 복잡한 대인관계를 마주하게 되는데 자신이 기른 이러한 정서적 능력을 사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 성장 카드는 이 발달 과정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마음 챙김, 정서 인식 및 조절, 자아 존중감이라는 첫 3개의 주제는 아이의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요. 용기와 성장, 회복 탄력성, 공감과 소통, 감사라는 후반부 주제는 아이가 이 내면의 힘을 사용해서 좌절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아동기에는 특히 가까운 사람, 대개는 부모와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 능력을 길러나가게 되고요. 이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아이와 함께 카드를 읽고 대화하면 부모와 아이가 정서적인 대화를 나눌 시간 자체가 늘어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를 더 잘 이해하고 아이의 정서 발달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캐치해서 알려줄 수 있게 되는데요. 즉, 구체화된 감정 코칭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또 아이들은 매일매일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정서적으로 더 안정될 수밖에 없고 감정의 근육이 더 튼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바쁜 일과를 쫓아가다 보면 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이와 대화를 나누려면 시간을 내서 아이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죠. 어린이 마음 성장 카드는 이런 바쁜 부모님들이 쉬운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아이와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와 자연스럽게 하루의 일상에 대해서 또 그 일상 속에서 느낀 감정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늘어나실 겁니다. 마음 성장 카드를 통해서 아이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성장 카드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자녀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있는데요. 내가 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우리 아이를 더 잘 알아가려고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하기 싫어한다거나 장난스럽게 반응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다던가 일기장을 쓴다던가 역할놀이를 같이 하시면서 마음성장 카드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이와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카드를 사용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 부모로서 나는 너의 감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주는 걸 감정의 타당화라고 하는데, 이런 경험이 많이 쌓여야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부모와의 관계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의 꾸준한 대화와 정서 교류를 통해 확립이 됩니다. 마음성장 카드는 부모가 시간과 에너지에 큰 부담 없이 아동과 정서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쁘고 여유가 없는 현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 이 카드가 전 연령대의 아동들에게 골고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취학 아동기에는 감정 인식, 표현, 조절 능력을 꼭 길러야 하는데, 마음성장 카드로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갈등 상황도 다양해지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각 상황에 맞는 카드를 사용해서 함께 부모가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아이와 감정을 나누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부모님들은 이 마음성장 카드를 사용하면 편안하게 아이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으실 거예요. 매일 습관처럼 아이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자기 전에 침대에서 혹은 일기를 쓰면서 등과 같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루 일과로 카드를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아이와 감정에 대해서 교류하시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모두를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감정은 그게 어떤 것이든 다 소중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걸 적절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또 우리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좋은 롤모델이자 선생님이 되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